워치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아마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언행 말의 어떤 이 변화, 이게 보면 본인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뭘 말을 하다가 좀 딴 말을 해요. 네. 그럼 제가 좀 이게 막 혀가 막 꼬입니다, 이죠? 말이 좀 더듬어요. 얼굴도 좀 벌개지고. 그러시군요. 제가 좀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양심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네. 뭔가 이게 막 몸에서 막 뒤틀리고 말이 잘 안 나올 텐데. 맞아요. 근데 참 정치인들은 참 이게 정치인 일반화한 시간 아닙니다만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는 거 보면 와, 저게 저 사람이 맞아? 제가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실용하니까 정말 저 뒤에 보면 이제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는 일본을 상징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뒤에 저 빨간 거를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의 일원이다. 현재 진영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한미일 삼국혁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 않기에 한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마이갓.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재작년 3월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부터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집권 기간에 가장 그 황금기였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1박 2일에 오므라이스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 강제동원 그 해법을 두고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를 하면서 막 꽉 막혀 있던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꽉 막혀 있던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내는 그 오므라이스 외교. 그리고 1박 2일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네. 그 직후에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완용도 울고 갈 친일 본색이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 이 윤석열의 그 굴욕 외교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호갱이 됐다. 치욕적인 강제 동원 그 제3자 변제 그거다. 뭐 하면서요. 여기 이제 보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군사 외교적 자율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의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미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김구 선생이, 유관순 열사가,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든 이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느냐. 자위대의 군합발이 한반도를 짓밟은 날이 올 것이다. 참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정말 정말 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안동시를 방문해서 264 기념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을 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또 더군다나 또 가깝게는요. 지난번 그 1차적인 이 당시에 이제 그때 언제요? 10월 17일인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친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이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미일 군사동맹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아주 일본에 대해서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하여튼 이 반일주의자 역할을 해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저 일본을 안 좋아했는데 네. 근데 어디서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변호사 시절에 일본을 방문했다. 네. 변호사 시절이라는 거는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 할 때 아니에요. 성남시장 되기 전 아니에요. 네. 2010년에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됩니다. 음. 그 전에는 변호사 타이틀로 뭐 하다가 그때 검사 사칭 논란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 시절에 일본 방문을 해보니 일본인의 근면함, 성실함, 예의 범절에 충격을 받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이미지는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변호사 시절에 그랬다는데 네. 불과 저기 이 정권 들어와서 뭐 자위대 군합발.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진짜 입벌구예요. 음. 입만 벌리면 구랍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앞뒤가 오락가락하는 게 참 황당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뭐 후쿠시마의 원전 설치 때 독국물 넣었다 그러고 또 밖에 나가서 시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군사력에 대해서 자위대 키운다 그러고 자위대 군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한반도 점령한다 그러고 지금 얼마 전에 김병주 등등해서 뭐 자위대가 한국 진주한다 그러고 네. 얼마나 그렇게 일본에 대해 비판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 한미일 뭐 합동 군사 훈련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네. 예. 한미 그 훈련이야 그거 자체를 반대하긴 뭐 하니까. 예. 아니 최근에 1차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도 보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그걸 탄핵 사유로 넣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 뭐 좀 이따 미국 이야기 하겠지만 아니 갑자기 무슨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위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얼굴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바꿔요. 이게 이제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이제 말을 싹 바꾸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미국 대리 대사를 만나서 조셉 윤을 만나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또 이렇게 한미 동맹을 또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자유 그러니까 민주 앞에 자유 안 붙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요즘 한미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 그냥 쉐쉐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예? 실용주의 뭐 중국에 대해서 그냥 쉐쉐하면 된다. 했던 게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작년에 이 지난해 총선 유세 과정에서 그때 대중 외교 비판하면서 쉐쉐 한국 외교가 실용적이게 한다는 그래놓고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물었대요. 네. 그랬더니 한국 외교가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랬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된다. 왜 이 대만 침공, 대만 해협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하느냐? 왜 우크라이나 파견하느냐? 남의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쉐쉐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한미 동맹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통요 이렇게 뭐 입장 변경하거나 뭐 할 때는 깜빡이라도 넣잖아요. 네. 좀 그 워밍업 그 예비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그것도 없어요. 그 예비 동작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데 참. 최근에 아마 일본 쪽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방문했던 인사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대일관은 뭐냐? 이 미국과는 뭐냐? 그렇죠.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가 이제 가장 기본인데 옛날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호준석 대변인이 그때 성명을 내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썼다가 잘못 썼다가 김병주가 국회에 나와서 뭐 이런 거 쓰냐고 얼마나 그때 그 개거품 물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호준석 대변인 그거 저 잘못 보고 그냥 협력인데 동맹으로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저 국민의힘 상대로 해서 막 욕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갖고 무슨 뭐 군사력을 뭐 해도 위협 안 된다? 김병준 너는 뭐라고 그럴래?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저 조국당도 그렇고요. 저 통진당 있잖아요. 네. 그쪽이 지금 좀 멘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그냥 우경아 뭐 실용주의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자들하고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뭐 진정성이란 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안보 문제 또 뭐 이런 안보관 같은 거 아주 뭐 탄탄하다. 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그 특전사 뭐 군대 갔을 때 그거 사진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울고 먹었어요. 나는 뭐 내가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 안보 국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됐나요? 그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 듣고 개성공단 우리 혈세 수백억으로 건설된 거 그냥 폭파되는데도 합직 소리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참,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일본을 적성국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갖고는 아주 그냥 협력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나라 사람들도 꽤 정부도 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정치인의 이 외교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그러면서 그 반일 선동하면서 이 특히 이제 친일 뭐 우리 지원님 같이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토착외구라고 그러고 친일파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냥 아이고 이제 괜찮아요 그냥 군사력 키워도 전혀 뭐 문제가 안 돼요. 일본의 뭐 그 자위대 키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 이제 이재명 그 이야기가 맞아요. 내가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아냐? 그렇죠. 내가 뭐 친일하자 그랬더니 진짜 친일하자. 딱 그 한마디로 그냥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정치인이 무슨 철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거는 저는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와 닿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이 거짓 그 페인트 모션이 자꾸만 이렇게 누적이 되면 또 거기 좀 넘어가는 사람이 일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열린다 했을 때 이재명 그래도 뭐 실용주의 뭐 하면서 그 좌파 쪽에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뭐 이렇게 중도 실용주의 돼갖고 자꾸만 하는데 네. 이 국민의힘은 그 중도를 향한 노력 없이 그냥 뭐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되겠다. 네. 이러면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물론 이재명의 이런 정말 천변만화 같은 그런 어떤 말장난, 화려한 어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본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야겠지만 또 일각의 국민들은 이재명 실용주의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비교를 하실 겁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용주의 한다면서 근데 국민의힘은 뭐야? 근데 쟤들은 뭐 입장이 없어. 그냥 개어몽호하고 대통령 가서 그냥 뭐 잘했습니다 하고 이것만 한데 이렇게 어떤 단순화되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국민들의 선택은 또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진짜 한미동맹과 한미일 그 이 연합 체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왔던 게 바로 이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게 잘못되면 그 성과를 하나도 우리가 선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고스란히 저쪽에다 넘겨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지자들은 안 속지만 그러나 또 중간에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뭐 괜찮은 의견인데 뭐 이재명 사람 좀 바뀌었나 봐.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 뭘 변화해야 될 것인지 뭘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노선과 어떤 이 주장이 없으면 그 여론조사도 하지만 이제 우리 어차피 대선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 지금 하는 거 그거 아주 불편해 하지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며칠에 지시를 냈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대선 조기 대선 있는 거 상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좋아요. 그분만 상장 안 하면 좋아요. 근데 현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대선 후보라면서요. 자기가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가만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는 막 몸 단련하고 막 실용주의하고 막 친일을 하고 뭐 그다음 막 바꾸는데 이쪽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뛸 준비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마라고 그런다 해서 머리 그냥 모래 쳐박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거기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 움직임을 불편해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네. 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옆에 좋아요 한번 꼭 좀 더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